안녕하세요 여러분, 디딤 영상 세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배울 내용은 함수의 극한에 대한 성질인데요. 쌤이 여기 별표해 놓은 거 보이시죠?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오늘 배우는 내용은 앞으로 함수의 극한을 계산하는데 모두 다 써먹을 수 있는 부분이라서요. 꼭 기억하고 계시고 유형별로 어떻게 계산하는지를 알고 계셔야 해요. 그래야 앞으로 계산을 좀 수월하게 하실 수 있으니까 오늘 배우는 내용은 특별히 집중해서 봐주도록 하세요. 교과서로는 21쪽부터 24쪽 부분까지 이야기를 해보도록 할 겁니다. 자, 교과서에 있는 예시가 재밌어서 잠깐 보고 갈 건데요. 이 친구의 몸무게는 60kg에 가까워지고 있고요. 이 친구의 몸무게는 70kg에 가까워지고 있대요. 오호, 그럼 이 두 친구가 같이 만약에 체중계에 올라간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쵸, 130kg 정도가 나오겠죠. 우리가 생각하는 그거랑 똑같은 거 이해되시죠? 함수의 극한도 우리가 생각하는 거랑 거의 비슷하게 움직입니다. 그래서 어떤 성질이 있냐면요, 이 성질 한번 알아두도록 할게요. 교과서 22쪽이에요. 함수의 극한에 대한 성질은요, fx가 알파라는 극한값을 가지고 gx가 베타라는 극한값을 갖는 점에서 어떤 성질이 있냐면, 두 함수를 더한 것의 극한값은 역시 각각 극한값 더하면 되고요. 두 함수를 뺀 것의 극한값은 각각 빼면 되고요. 두 함수를 곱한 것의 극한값은 극한값을 각각 곱하면 되고, 두 함수를 나눈 거죠. 분수꼴의 극한값은 역시 극한값도 분수 형태로 써주면 됩니다. 즉, 덧셈, 뺄셈, 곱셈, 나눗셈에서 모두 다, 즉 사칙연산에서 모두 다 극한값들이 서로 계산이 가능하다라는 걸 기억하시면 되고요. 한 가지 추가하자면 상수배인 경우에도 그 상수를 극한값에 곱해주면 되는구나 라고 기억하시면 돼요. 다만 주의할 점 기억하고 갈게요. 자, 분모. 자, 분모가 중요한데요. 분모에 들어가는 경우에는 반드시 그 극한값이 0이 아닌 경우에만 이 성질이 성립한다는 거 꼭 기억하고 계시고요. 또 하나, 이 함수의 극한에 대한 이 모든 성질은요. 이 모든 성질은 극한값이 존재할 때만 성립한다는 걸 꼭 기억해 주세요. 다시 말하면 뭐 알파는 0으로 수렴하지만 베타는 무한대로 발산하고 있다. 그럴 때 함부로 이런 성질을 쓰시면 절대 안 됩니다. fx랑 gx 함수 두 개가 모두 다 극한값이 존재하는 경우, 즉 수렴하는 경우에만 이 성질들을 사용할 수 있다는 거 꼭 기억해 주세요. 대표적으로 여러분 책에 개념학의 문제가 이런 게 있는데요. 처음이니까 딱 한 번만 쌤이 이렇게 써드릴 거예요. 요런 극한은 어떤 식으로 지금부터 이제 표현할 수 있냐면요. 제곱은 사실 곱하기 2개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거 아시죠, 여러분? 그 다음에 상수배도 아까 밖으로 뺄 수 있다고 했었어요. 극한값의 성질에 의해서. 그럼 요 부분이 전부 다 3으로 수렴하고 있네요. 그래서 3 곱하기 3 빼기 2 곱하기 3이 되어서 9 빼기 6이라 3 이렇게 구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여러분 앞으로는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여기 요 x자리에 그냥 3을 대입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3의 제곱 빼기 2, 3, 6 그래서 3 이렇게 바로 계산하셔도 됩니다. 자, 극한의 성질을 처음이라서 여기도 한 번만 더 설명을 해드리면 이렇게 분자분모로 극한을 나눠서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리미트 x가 1로 가는 걸요, 분자분모에 이렇게 나눠서 써줄 수 있고요. 그러면 상수배도 앞으로 빼줄 수 있는 거 아시죠? 상수배 빼고 그 다음에 덧셈은 어차피 1로 가니까. 자, 아시다시피 요거 1로 수렴하고 요거 1로 수렴한다고 했으니까 3 더하기 1분의 2. 그래서 답은 2분의 1 꼴이 되겠네요. 마찬가지로요, 여러분. 앞으로는 여기다가 x자리에다가 1을 그냥 대입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3 더하기 1분의 2, 2분의 1 이렇게 바로 구하셔도 됩니다. 이 극한의 성질을 잘 알고 계시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쌤이 지금 여기 개념학인 부분 있죠? 여기 지금 설명해 드린 거예요. 근데 여기보다 더 중요한 게 예제 1번과 예제 2번이거든요. 저 개념하기는 너무 상식적이잖아요. 그냥 계산하면 될 것 같잖아요. 근데 예제 1번과 예제 2번은 좀 기억하셔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쌤이 설명해 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 극한값의 계산 첫 번째 유형인데요. 요렇게요. fx가 0으로 수렴하고 gx가 0으로 수렴할 때 gx분의 fx 꼴의 극한값. 다시 말하면요. 0분의 0꼴입니다.
자, 이런 0분의 0꼴의 극한값은요, 좀 이상하죠. 0분의 0이라는 숫자는 우리가 본 적이 없잖아요. 그런데 극한값일 때는 이게 계산이 가능한 형태가 있어요. 그래서 그 대표적인 두 가지 유형에 대해서 먼저 해볼 거거든요. 자, 0분의 0꼴은 계산하는 방법이 크게 인수분해랑 유리화가 있어요. 예제 1번에 인수분해하는 거 한 가지, 유리화하는 거 한 가지, 두 가지 유형이 나와 있는데요. 이 두 가지 유형 다 모두 익숙하게 잘 하실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 인수분해 유형부터 해볼게요. 자, 이거 보시면, 자, 마음속으로 x자리에 1을 넣어보시면, 예제 1번에 1번이에요. 0이죠, 분모. 분자에도 1을 넣어보시면 1 빼기 6 더하기 5, 0이네요. 자, 이렇게 0분의 0꼴일 때 당황하지 않고 0을 없애는 방향으로 가시면 됩니다. 근데 그 0을 없애는 방법이 두 가지인데 하나는 인수분해, 하나는 유리화예요. 이건 딱 봐도 인수분해가 가능하게 생겼죠. 그래서 인수분해를 해보려고 합니다. 자, 분모에 x분의 1이 있고요. 그렇다면 분자에 반드시 x분의 1이 있어야 인수분해가 좀 되면서 0이 사라지겠죠. 그래서 x분의 1을 마음 놓고 씁니다. 무조건 있어요. 무조건 있어야 이런 꼴의 문제가 나올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자, 이렇게요. 여기 x제곱, 여기 플러스 5가 되려면요. 이 창 x제곱 되려면 여기 앞에 x 있으면 되겠네요. 뒤에 플러스 5가 되려면 여기 마이너스 1이 있었으니까 마이너스 5가 있으면 되겠네요. 오호라. 그러면 요렇게 한번 확인 계산해 보시면 마이너스 x, 마이너스 5x니까 가운데도 마이너스 6x가 맞네요. 오, 인수분해 잘했어요. 자, 그 다음에 여러분 약분하면 되죠, 뭐. 자, 이렇게 똑같은 부분 약분합니다. 선생님, 함부로 약분하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0일 때요. 근데 이거 0분의 0꼴이긴 한데요. 이 극한의 개념 기억나시죠? x가 1로 한없이 가까이 다가가고 있기는 하지만 1에 딱 도착하지는 못해요. 그래서 딱 x가 1이 될 수는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0이 되지 않습니다. 걱정하지 않고 지우셔도 돼요. 그러면 이렇게 약분하고 나면 결국 우리한테 남는 것은 무엇이냐면 x가 1로 다가갈 때 x-5의 극한값을 구하라는 거고요. 아시다시피 여기 x자리에 뭐 넣으면 돼요? 그렇죠? 1 넣으면 되죠. 그래서 1 빼기 5 하는 거나 마찬가지라서 값은 마이너스 4 이렇게 구하시면 됩니다. 할 수 있겠죠? 자, 인수분해 버전 생각보다 간단해요. 자, 그럼 두 번째 유리화 버전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유리화 버전을 하기 위해서는 여러분 기억해야 되는 공식이 있어서 하나 소개해드려요. 여러분 합차 공식 기억나세요? 맞아요. 자, a 더하기 b, a 빼기 b는 a제곱 빼기 b제곱 이렇게 되는 거 아시죠? 물론 이거 순서 바꿔도 상관없죠. 아이고. 네, 이렇게 순서 바꿔서 A 빼기 B, A 더하기 B로 하셔도 상관없는 거 아시죠? 근데 이 두 번째 유형을 보면요. 지금 어떻게 생겼냐면 분모에 마음속으로 또 넣어봅니다. X에 0을 대입하면 0이고요. 분자에 x에 0을 대입하면 1 빼기 1이라서 0이에요. 즉 0분의 0꼴이거든요. 그런데 이건 인수분해하기가 조금 어렵겠다는 생각이 드시죠? 그래서 요럴 때, 즉 루트가 보이고 빼기가 보이고 인수분해하기는 어려울 것 같다. 요럴 때는 유리화를 떠올리시면 됩니다. 루트 빼기 루트가 보이면요. 유리화를 떠올리시면 돼요. 자, 그래서 이거 유리화 할 겁니다. 자, 유리화 하는 방법 기억나세요? 그쵸? 기억나시죠? 자, 분자 분모에 여기 지금 빼기 꼴이 있잖아요. 더하기 꼴을 곱해주시면 됩니다. 요렇게요. 당연히 분모에도 곱해야지 시계값이 변하지 않겠죠. 요렇게 됐죠? 자, 그 다음에 아시겠지만요, 여러분 여기가 지금 A인 거 아시죠? 그 다음에 여기가 지금 B인 거 아시죠? 자, A 빼기 B꼴 곱하기 A 더하기 B꼴이니까 자, 얘 위에 거 계산하면 어떻게 되겠다? 제곱 빼기 제곱꼴이 되겠죠. 그쵸? 요 식을 사용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곱 빼기 제곱을 계산하면 어떻게 될 예정이냐면요. 그쵸? 루트 x 플러스 1의 제곱은 x 플러스 1일 거고요. 1은 제곱해봐야 요거니까 분자를 계산하면 이렇게 될 거예요. 다음 분모는 어쩔 수 없습니다. 그대로 놔둬요. 됐죠? 자, 그러면 이거 빼기니까 없어지겠죠? 잘했어요. 자, 그 다음에 그러면 정리해보면 아직도 뭔가 복잡해 보입니다. 근데 우리 한 가지 더 없앨 수 있네요. 요렇게 약분하는 거 가능할까요? 그쵸? x가 0으로 다가가긴 하지만 딱 0은 아니라고 했으니까 이렇게 약분을 하고 위에 1이 남아요. 그러면 이제 0분의 0꼴에서 드디어 벗어났거든요. 이제 대입을 하시면 됩니다. x자리에 0을 넣어주면요.
답이 얼마가 되겠습니까? 맞아요. 루트 2. 아이고, 죄송해요. x자리에 1이 아니라 0을 넣는 거죠. 네, 그래서 분모에 1 더하기 1분의 1꼴이니까 답은 2분의 1이 된다. 이렇게 확인하시면 돼요. 자, 이거 유리화 좀 어려워도 계산을 연습해 보시면 하실 수 있으니까요. 꼭 하실 수 있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내용으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자, 극한값의 계산 2. 아까는 0분의 0꼴이었잖아요. 이번에는 봐봐요. fx가 무한대로 가고 gx도 무한대로 갑니다. 무한대분의 무한대꼴. 오호라. 아깐 0분의 0꼴이었는데 이번엔 무한대분의 무한대꼴 또는 fx 빼기 gx가 무리식인 무한대 빼기 무한대꼴. 아하. 이거 두 가지를 지금 해보라고 하는 거구나 라는 걸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극한값의 계산의 크게 유형이 0분의 0꼴이랑요. 무한대분의 무한대꼴, 무한대 빼기 무한대꼴이 있어요. 이 세 가지 유형을 푸는 거에 집중하시면 되는데 0분의 0꼴은 푸는 방법이 인수분해 또는 유리화이고요. 지금부터 해볼 무한대분의 무한대꼴이랑 무한대 빼기 무한대꼴도 한번 자세히 보도록 할게요. 자, 무한대분의 무한대꼴은 사실 굉장히 쉽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몇 차식이죠? 그쵸, 2차식. 분자도 2차식. 자, 차수가 똑같죠? 차수가 똑같은 문제도 있고요. 차수가 다른 문제도 앞으로 나올 거예요. 근데 여기서 여러분이 기억하셔야 되는 사항을 쌤이 적어드릴게요. 분모의 최고차 항으로 나누기. 자, 분자 분모를요. 분모의 최고차항으로 나눌 거예요. 분모의 차수가 커도 분자의 차수가 커도 둘이 차수가 같아도 무조건 분모의 최고차항으로 나눠볼 겁니다. 자, 나누면 어떤 일이 일어나나 한번 잠깐 봐볼게요. 자, 지금 x가 무한대로 가고 있고요. 이거 x제곱도 3x제곱도 전부 무한대로 막 달려나가겠죠. 그래서 무한대분의 무한대꼴인 것이 확실합니다. 자, 이때 분모의 최고차항, 즉 x제곱항, 2차항으로 분자 분모를 나누면요. x제곱은 나누면 1이 될 거고 x제곱분의 5가 될 거고 3x제곱은 x제곱으로 나누면 3만 남을 거고 x는 x제곱으로 나누면 x분의 1이 남겠죠? x제곱분의 x니까 그 다음에 1만 있었던 건 x제곱분의 1이 남겠네요. 오호, 이렇게 식이 변했어요. 선생님 이게 뭐예요? 더 복잡해 보여요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여러분이 여기서 또 하나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는 게요. 자, 무한대분의 상수꼴. 우리가 앞부분에서 극한값 생각해 봤었거든요. 이거 전부 다 어디로 간다고요? 그쵸, 0으로 갑니다. 자, 보세요. 분자는 어떤 특정한 상수 뭐 0이나 1이나 이런 식으로 0은 아니겠다. 0은 아니고 그냥 0이면 너무 0인 것 같으니까 분자는 특정한 상수 뭐 1, 5, 뭐 100이라고 하더라도요. 특정한 상수로 고정되어 있고요. 분모가 어마어마하게 커진다고 생각해 보세요. 분자는 가만히 있는데 분모가 계속해서 커지면 0.000000001 같은 아주 작은 소수가 되면서 점점 0으로 다가가는 거 아시죠? 그래서 무한대분의 상수꼴은 결국 0으로 수렴한다는 걸 기억해 주시면 돼요. 그래서 여러분 여기서 지금 x가 무한대로 가고 있어서 요거 0으로 수렴할 거고요. 요 부분 0으로 수렴할 거고요. 요 부분도 0으로 수렴합니다. 오호라. 그럼 남는 부분은 얼마? 3. 1분의 3이니까 3. 이렇게 계산하시면 돼요. 쉽죠? 자, 이게요. 여러분 좀 익숙해지시면요. 최고차항의 개수가 같을 때는 어떻게 계산하시는 것도 가능하냐면 자, 분모의 최고차항 앞에 있는 개수만 비교하셔도 돼요. 이렇게. 여긴 1이고 여긴 3이죠. 그래서 바로 1분의 3 이렇게 해서 3 계산하셔도 되고요. 지금은 처음이니까 분모의 최고차항으로 나누는 방법도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두 번째 유형 볼게요. 이번에는 무한대 빼기 무한대예요. 여러분 루트 보이고 빼기 보이죠? 뭐 해야 될 것 같아요? 그쵸? 유리화 하셔야죠. 자, 이건 뭐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유리화 하셔야 됩니다. 자, 이거 2번 방법은 유리화 해야 된다는 거 기억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해볼게요. 자, 리미트 x가 무한대로 가고 있고요. 앞에도 무한대고 뒤에도 무한대니까 무한대 빼기 무한대예요. 선생님 무한대 빼기 무한대는 0 아닌가요? 아닙니다.
자, 무한대는 숫자 아니라고 했었죠. 그냥 매우 매우 커지고 있는 상태를 나타내는 기호예요. 근데 앞에 무한대가 큰지 뒤에 무한대가 큰지 솔직히 식만 봐서는 잘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식을 정리해서 계산을 해보셔야 됩니다. 무한대 빼기 무한대라고 해서 무조건 0인 것은 절대 아니에요. 자, 그래서 유리화를 해볼 건데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자, 빼기 빼기 꼴일 때요. 여러분 이거 더하기 더하기 꼴 곱해야 되는 거 아시죠? 당황하지 않고 이 복잡한 식의 더하기 버전을 씁니다. 근데 이렇게 한 줄 쓰면 식이 달라진 거 보이시죠? 그래서 분모에는 원래 1이 있었다 생각하고 이 더하기 버전을 같이 곱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식의 값이 변하지 않아요. 됐죠? 자, 그러면 여러분 합차 공식 그대로 기억나시죠? 앞에 거 제곱부에서 뒤에 거 제곱 빼는 거예요. 앞에는 루트니까 그냥 제곱하면 x제곱 플러스 5x가 될 거고요. 뒤에 거 제곱해서 빼면 x제곱을 빼면 됩니다. 그리고 분자는 아까 써줬던 거 그대로 다시 써주시면 돼요. 됐죠? 자, 그럼 x제곱 사라지는 거 보셨어요? 오호라, 됐네요. 자, 그러면 이제 어떤 형식으로 변했냐면요. 무한대로 지금 가고 있죠, x가. x를 대입했더니 무한대분의 무한대꼴. 첫 번째 형태로 바뀌었네요. 예제 2번의 1번 형태. 그럼 선생님이 무한대분의 무한대꼴일 때 분모의 최고차항으로 나누라고 했던 거 기억나세요? 맞습니다. 자, 이제 분모의 최고차항으로 나눌 건데요. 가만히 보니까 지금 어떠냐면 여기 분자는 1차식이에요. 분모도 여기 1차고 여기 제곱이 보이긴 하는데 루트가 있으니까 결국 몇 차식이에요? 그쵸, 1차식이죠. 분자 분모가 다 1차식이니까 x로 나눠주시면 됩니다. 자, x로 분자 분모를 나누면요. 자, 루트 안에 나눌 때 주의하셔야 되는데요. 루트 안에서 x는 x제곱이랑 똑같잖아요. 그래서 루트 안을 나눌 때는 x제곱으로 나누셔야 돼요. 그래서 1 x제곱으로 나누면 이렇게 루트 밖에는 그냥 x로 나누셔야죠. 그럼 이렇게 되겠죠. 오호. 자, 그럼 아시다시피 무한대분의 상수는 0으로 간다고 했으니까 이 부분이 또 0으로 수렴할 거고요. 그래서 남는 건 1 더하기 1분의 5. 답은 2분의 5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여러분이요. 조금만 익숙해지시면 어떻게 푸시는 것도 가능하냐면 이 무한대 빼기 무한대 꼴이요. 유리화를 하고 나면 무한대분의 무한대꼴로 변신하잖아요. 이 변신한 순간이 바로 이 순간이었죠. 이때 최고차항을 비교해 보셔도 돼요. 자, 여기 1차식 최고차항 계수 1, 여기도 1, 여기는 5. 결국 다 나누고 나면 그것만 남거든요. 그래서 1 더하기 1분의 5, 그래서 2분의 5 이런 식으로 계산하셔도 됩니다. 자, 이건 익숙해지면 연습해보기로 하고요. 일단 분모의 최고차항으로 나누는 방법 기억해 주세요. 오늘 어려웠죠? 복잡하고 너무너무 수고 많으셨어요. 안녕!